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소득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추계와 공식기관의 주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추계와 공식기관의 추계를 제대로 독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 개정체계 및 명목 GDP와 실질 GDP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국민소득 개정체계 및 명목 GDP와 실질 GDP에 대해 살펴본 후 국민소득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추계와 공식기관의 추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소득 개정을 생산, 분배, 지출의 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어떤 국민소득 통계들이 작성되고 있는지를 객관한 후 두 시점 간 명목 GDP의 증가에는 물량의 증가 이외에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을 단순화하여 가계와 기업만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가계는 기업의 노동, 자본, 경영과 같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들을 결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가계로 판매합니다. 이 흐름의 반대쪽으로는 기업이 생산 요소에 대해 보상을 하고 가계는 그 소득을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현금의 흐름이 생산 요소 및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생산활동과 소득의 창출, 그리고 그 지출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GDP의 측정은 이 순환 과정의 각 국면을 포착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GDP는 생산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산출에서 중간 투입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 부가가치는 정부로 귀속되는 순생산물세와 생산자의 목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기초 가격으로 평가된 부가가치가 됩니다. 순생산물세는 생산물세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것입니다. 그림의 생산 GDP는 앞서 설명한 부가가치 접근을 통해 구한 것인데 그 상세 내역은 표 N169에서 188 경제활동별 GDP 및 GNI 당해년 가격 1911년에서 1940년, 1953년에서 2015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가가치는 그 창출에 기여한 생산 요소 제공자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림의 분배 GDP가 그것인데 부가가치 총액은 정부로 귀속되는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의 가치 감소분에 해당하는 고정자본 소모, 노동에 대한 보수인 피용자 보수,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목인 영업잉여로 나누어집니다. 그 통계는 표 N17에서 32, 국내 총생산과 지출, 1911년에서 1940년, 1953년에서 2015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GDP는 또한 최종재에 대한 지출의 합계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재란 중간 투입재가 아닌 소비재나 투자재를 말합니다. 최종재에 대한 지출은 그 소유자에 따라 민간 소비, 정부 소비, 투자, 순수출로 나뉘어집니다. 투자는 총 자본 형성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GDP를 생산 측면, 분배 측면, 지출 측면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접근으로 구한 GDP는 개념상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를 통계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지출 국민소득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아 통계상 불일치를 지출 항목에 포함시켜 세 접근의 합계액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지출 국민소득의 상세 내역은 표 N211에서 227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당해년 가격 1911년에서 1940년, 1953년에서 2015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외와의 요소소득인 피용자 보수나 기업 및 재산소득의 거래에서 발생한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을 더하면 국민 총소득이 됩니다. 국민 총소득은 Gross National Income의 번역어이며 Gross National Income은 통상 GNI라는 약칭으로 표현됩니다. GNI에 다시 국외 순수치 경상 이전을 더하면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인 GNDI가 됩니다. 통계상 불일치와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나 경상 이전은 음수 또는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GNDI로부터 민간과 정부의 소비 지출을 빼면 총저축이 되고 총저축에서 고정자본 소모를 제하면 순저축이 됩니다. 이들 GNDI의 내역은 표 N33에서 48 국민처분 가능소득과 처분 1911년에서 1940, 1953에서 2015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경제는 제도 부분인 가계, 기업, 정부, 해외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가계로 귀속되는 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각종 국민소득과 가계소득의 포괄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의 막대는 국민 총소득인 GNI를 뜻하며 거기서 고정자본 소모를 빼면 국민 순소득인 NNI가 됩니다. 이것은 시장 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인 N48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정부로 귀속되는 부분인 순생산 및 수입세를 빼면 요소 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인 N47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업이나 정부로 귀속되어 가계로 분배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하면 가계의 본원소득이 됩니다. 이 가계의 본원소득에서 소득과 부에 대한 경상세와 사회부담금인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빼고 사회수익금인 연금수령액이나 실업수당 또는 사회부조나 기타 경상 이전을 더하면 가계의 순처분 가능 소득이 산출됩니다. 여기에서 순이란 고정자본 소모가 제외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금 소득은 아니지만 사회적 현물 이전을 가계소득에 포함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지급되는 교육비나 의료비와 같은 개별 소비 지출은 공공행정이나 국방과 같은 집합 소비 지출과는 달리 해당 가계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추가하면 가계의 순조정 처분 가능 소득이 됩니다. 순처분 가능 소득에서 최종 소비 지출로 처분되고 남은 것이 순저축이 됩니다. 가계의 본원 소득에서 순저축에 이르는 소득의 내역은 표 N81에서 108 가계소득의 원천과 처분 1975에서 2015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2015년의 수치를 예시하여 각 소득의 크기를 비교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이기 위해 그림의 각 소득의 GNI 대비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GNI와 다른 소득과의 갭이 급속히 벌어졌으며 가계의 순처분 가능 소득의 경우 최근에 GNI의 52%에서 5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는 위 그림들에서 A로 표기된 고정자본 소모와 B로 표기된 정부에 귀속되는 순생산 및 수입세가 빠르게 늘어난 것 이외에도 국민소득, 즉 NI 중에서 가계로 분배되지 않는 소득인 C가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가계의 본원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간 것, 즉 D가 사회수혜금 등으로 들어온 것, 즉 E보다 커서 순처분 가능소득은 본원소득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요인의 하나로 연금 부담금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연금의 수령이 아직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현물 이전인 F의 비중도 늘어났지만 그것을 추가하더라도 가계의 순조정 처분 가능 소득의 GNI 대비 비율은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시점 간의 실질 GDP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물가지수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점 간의 경제활동이나 소득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고자 할 때에는 당해형 가격의 GDP 또는 명목 GDP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해형 가격의 GDP 증가에는 물량의 증가 이외에도 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리해내기 위한 종래의 방법은 기준년을 정하고 그 해의 가격으로 다른 해의 GDP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시점 간의 가격 변동이 제거된 기준년 가격의 GDP 또는 실질 GD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년을 0, 비교년을 t라고 합시다. 각 분목의 가격과 수량을 각각 P와 Q라고 할 때 라스파이레 지수, 물량 지수는 식 1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지수를 기준년의 GDP에 곱하면 두 시점 간의 가격 변동이 제거된 T년의 기준년 가격 GDP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량 지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그 외에도 기준년 가격을 고정하지 않고 비교년 T의 가격을 고정하는 식 2의 파쇄 지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식 3과 같이 이상의 두 지수 기하 평균으로 구하는 피셔 지수가 있습니다. 라스파이레스와 피셔 물량 지수는 각각 성장률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편향을 갖지만 피셔 지수는 두 편향을 중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알기 쉽고 계산이 간편한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하는 두 시점이 멀어질수록 기술이 진보하여 가격이 변동하는데 각 제품의 기술 진보율은 같지 않아서 각 제품의 가격 변동률이 같지 않고 상대 가격이 변동하게 되어 기준년의 상대 가격이 점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IT 제품과 같이 기술 진보가 빨라 제품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 반면 수요량이 크게 늘어난 경우 기준년의 높은 가격을 비교년의 급증한 수량에 적용하면 물량의 증가가 과대평가됩니다. 이것은 IT 제품에 그치지 않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로 인한 성장률의 과대평가를 대체 편향이라고 하는데 대체 편향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년을 5년마다 개편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의 변화를 지수에 반영함으로써 성장률의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이라 하더라도 기술 진보가 빠른 경우 그 사이의 변화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기준년이 개편되면 그 이전 계열의 수치가 모두 바뀌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종래의 방법 대신에 연쇄 가중법에 의한 물량 지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행했습니다. 연쇄 가중법은 Chained Weighted Method를 번역한 것입니다. 연쇄 가중법은 인접한 두 해를 기준년과 비교년으로 하여 물량 지수를 구한 다음 이것을 매년 누적하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라스파이레스 연쇄 물량 지수의 산식을 식 4에 제시하였는데 식 1의 물량 지수를 연접한 두 해에 적용하여 구한 매년의 물량 변동을 누적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식 5와 6의 파쉐 및 피셔 연쇄 물량 지수도 마찬가지로 식 2와 식 3의 물량 지수를 매년 누적해서 구합니다. 기준년을 5년이 아니라 매년 개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인접한 두 해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의 변화를 그때그때 지수에 반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술한 대체 편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년의 가격을 더 이상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년 개편에 따라 과거의 성장률이 모두 바뀌는 불편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준년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는데 식 1에서 3에서 기준년 즉 베이스 이어란 그 해의 가격을
다른 해에 적용하였음을 뜻하지만 식 4에서 6에서 기준년 즉 레퍼런스 이어란 단순히 물량지수를 100으로 설정하여 당해년과 기준년의 금액이 같은 연도를 뜻합니다. 한국은행은 물량지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라스파이레스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기준년 가격의 GDP와 그 구성 항목을 구하고 있습니다. 피셔 지수가 이상적이지만 라스파이레스 지수가 계산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연쇄 지수화하는 것만으로도 전술한 편향을 상당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1953년 이후 기준년 가격의 통계는 모두 이 방식으로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GDP나 그 구성 항목의 디플레이터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당해년 가격의 통계를 거기에 대응하는 기준년 가격의 통계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방 전의 기준년 가격의 통계는 모두 피셔 연쇄지수를 이용하여 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피셔 연쇄 가격 지수를 구하고 그 지수로 당해년 가격의 GDP를 디플레이트하여 기준년 가격으로 환산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격 지수 산식을 따로 제시하지 않지만 식 1과 2의 물량지수 산식에서 가격 P와 수량 Q를 바꾸어주면 가격 지수 산식이 되고 그때의 식 6이 피셔 연쇄 가격 지수가 됩니다. 이 방식은 식 6의 피셔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기준년 가격의 GDP를 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해방 후와 다른 방식을 적용하였지만 연쇄지수 경우 양자의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쇄지수는 기준년 가격을 고정하는 종래의 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갖지만 가법성을 상실하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활동별 GDP나 지출 항목별 GDP와 같은 기준년 가격의 통계를 보면 GDP의 각 구성 항목의 합계가 GDP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커집니다. 따라서 기준년 가격의 통계로부터 GDP나 그 구성 항목의 증가율을 구하지만 항목별 구성비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성비는 당해년 가격의 통계로부터 구합니다. 상대가격 변동만이 물가지수 산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새롭게 출시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출시한 제품은 가격 변동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지만 올해 사라진 제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상품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존 제품보다 가성비가 더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상품의 출현은 화폐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통상적인 물가지수 산정 방식은 이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의 과대평가가 적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가 지수를 고려할 때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GDP 디플레이터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위에서 말한 방식대로 구한 GDP 디플레이터의 등락률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기의 급등과 하락, 대공황기의 급락과 1930년대 말의 상승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상승률의 기복은 있지만 하락한 경우가 거의 없어 인플레가 지속되었는데 그것과 대조됩니다. 근래로 올수록 기복이 크게 줄어든 것은 날씨에 따라 작황이 심하게 변동하는 농업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후 복구기인 1950년대와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고도 성장기에 특히 인플레가 심하였는데 그 배후에는 부흥이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통화 공급의 급속한 확대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에서 유통되었던 통화인 조선은행권은 일본 원과 연계되어 있는 제도적 제약 때문에 재량적인 통화 공급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가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 양상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소득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추계와 공식기관의 추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근대적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발간된 통계 자료도 비교적 풍부한 편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GDP를 추계하는 시도가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윤권의 1971년 추계는 산업별 GDP를 추계한 것인데 이 추계는 최초의 산업별 GDP 추계라는 학술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용 자료가 제한되어 있고 추계 기간도 1926년에서 1935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상철의 1978년 추계는 1910년에서 1940년간의 1차 산업과 광공업의 부가가치를 추계한 것으로 3차 산업이 추계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GDP 추계는 1975년에 미조구치 연구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1988년에 미조구치 우메무라우 연구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조선에 국한되지 않고 구 일본 식민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출 및 생산 GDP의 추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계 기간도 조선의 경우 1911년에서 1938년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조선의 경제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이 추계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지출 GDP를 추계하는 데 역점을 두어 생산 GDP는 지출 GDP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터의 추계 방법도 GDP의 각 항목마다 달라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낙년 편의 2006년 추계는 몇 가지 점에서 선행 연구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이전 추계에서는 활용되지 못했던 1차 자료를 추가로 발굴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면밀하게 음미하는 과정에서 통계조사 방법의 변경, 일부 통계의 낮은 커버리지 문제, 과소신고 또는 중복 게재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을 하였습니다. 추계 기간이 1911년에서 1940년으로 연장되었고 디플레이터의 추계도 피셔 연쇄지수로 동일되었습니다. 생산과 지출 GDP를 모두 제시하였는데 그들 간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계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생산 GDP와 지출 GDP의 차이를 통계상 불일치라고 함은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통계상 불일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가늠하기 위해 GDP 대비 통계상 불일치의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림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김낙년 편의 2006년 추계는 미조구치 우메무라 편의 1988년 추계에 비해 크게 줄어 5% 이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에서는 해방 전후 국민소득 추계에 살펴보았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추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전의 국민소득 통계를 해방 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해방 전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통계이며 해방 후는 남한의 통계이기 때문에 두 시기의 커버리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낙년의 2008년 추계와 김낙년 편의 2012년 추계 및 차앤 김의 2012년의 추계는 일제강점기 도별 통계를 이용하여 이 시기 GDP와 인구를 도별, 나아가 남북한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생산 GDP에서는 남북한으로 분할할 수 있었지만 지출 GDP의 경우는 상품의 도별 유출입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어 추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전후기인 1941년에서 1952년은 전쟁,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동기였기 때문에 종합적인 통계서의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해외 동포의 귀국, 월남 인구, 한국 전쟁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인해 인구의 변동도 심했습니다. 이 시기는 자료상의 제약이 커서 그 전후 시기와 같은 수준의 GDP를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낙년 편의 2012년 추계는 산업별 생산 동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산업별 생산 지수를 추정하였습니다. 나아가 1944년, 1949년, 1955년의 인구 센서스와 인구 이동에 관한 자료 및 권태환의 1977년 연구 및 권태환 외의 1975년 연구 등 기존 연구를 이용하여 이 시기의 매년도 인구도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표 N11에서 16 GDP 인구 1인당 GDP 남한과 북한 2010년 가격 1911년에서 2015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북한의 GDP와 인구에 관해서는 1990년 이후 한국은행의 추계치가 발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1953년 이후 국민소득 통계를 작성하였지만 국민개정체계인 SNA가 개편될 때마다 그에 맞추어 개편된 것은 1970년 이후 계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1953년부터 1969년까지의 계열은 1970년 이후 현행 계열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2008년 SNA로 이행하면서 일부 통계와 주요 지표의 경우 1953년까지 소급하여 개편한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이용하여 가능한 항목의 경우 1953년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부터 1969년까지의 일부 항목은 1953년 SNA에 의거하여 1982년에 작성된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채워 넣었지만 2008년 SNA와 단절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계의 소비 지출과 자본 형성의 1953년부터 1969년까지의 통계는 한국은행에 의거한 것입니다. 소비 지출의 경우 1953년 SNA와 2008년 SNA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 이 방법에 큰 문제는 없지만 자본 형성의 경우 두 SNA 간의 단절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국민소득 지표 및 당해년 가격과 기준년 가격의 GDP에 대해 설명한 후 국민소득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추계와 공식기관의 추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7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음은 앞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